이수민이 없잖아요, 이수민이. 정답입니다. 24시간 붙어서 신경 쓰고 케어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수민 씨가 더 걱정이 돼요. 아, 그래요?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 수민 씨가 아버지 걱정에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몰두돼 있는 것 같아서요. 온 신경이 아버지의 건강, 아버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에 100분의 99도 아니고 100분의 100인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아 이런 데는 좀 이유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하다. 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저 궁금한 게 이 신경 쓰는 것 때문에 본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도 해요? 나가서 있을 때 아빠가 집에 일찍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으면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가서 아빠 운동을 시켜야 될 것 같고 뭘 못 드시게 또 해야 돼. 뭘 먹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내가 일찍 불안해요. 들어가면 안심이 되는 모양이에요. 목소리 톤이 달라. 네, 거의 매일 신경이 쓰였어요.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네, 내가 아빠- 사랑하는 남자친구랑 있는데도 네,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도 아빠가 이제 스케줄이 끝났다 했는데 뭐 운동을 안 한다든지 집에서 그냥 뭐 먹으면서 TV 보는 걸 상상하면 막 불안해지고 좀 그래요. 그럼 여행 같은데 뭐 가실 때도 있잖아요. 잘 안 가요, 아빠 없이는.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가야 하는 무슨 수련회라든지 이런 데는 가는데 굳이 여행을 만들어서 가는 거는 안 해요. 친구들이랑. 꼭 가야 되는 수련회 같은 데를 가셔서는 좀 편하게 계세요? 아니면 얼마 계속 전에 연락하고 그러세요? 1박 2일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아빠가 집에 일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하는 거를 빨리 인증샷을 보내, 나한테. 근데 아빠가 읽고 답장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또 연락을 했어요. 엄마가 알겠어 하고 인증샷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핸드폰만 또 진짜 쳐다보고 있어요. 무슨 싸운 애인 연락 기다리듯이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다가 점점 화가 나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안 해줘? 이러면서 점점 화가 나면서 신경이 쓰여서 방해가 되더라고요. 막 열이 오르고 막 이러세요? 네, 머리가 찌릿찌릿해요. 네. 뒷목도 막 뻣뻣해지시고 네, 그러세요? 뒷목이 뻣뻣해요. 울기도 하세요? 아버님 너무 운동 안 하시면 막 울음이 나오고 네, 그러세요? 울어요. 울음이 나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불안함이 올라와요. 제 두 눈으로 엄마 아빠를 보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길어봤자 100년, 120년인데 왜 떨어져서 살아야 되지? 저는 아빠한테서 떨어져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네. 결혼을 했을 때 뭐 남들은 다 둘이서만 막 그냥 붙어 다니겠죠.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결혼도 하기 싫어요. 정말 아들이 되어줄 좋은 남자가 나타나서 결혼을 결정한 거지. 남자친구한테 좀 얘기를 하죠. 미안한데 난 지금 아빠랑 함께하는 이 시간이 진짜 소중하다고. 좀 뒷전인 것 같아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인터뷰 영상을 쭉 보니까 약간 아직 그러한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독립이 좀 잘 안 되어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독립이 안 돼 있지. 독립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독립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빠랑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 최대한 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분리불안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분리불안이 있다고 봐요. 아버지가 뭔가 눈에 안 보여도 걱정이 되고 또 어디 1박 2일로 멀리 가도 일단 떨어져 있을 때는 지금 건강 괜찮으신지 잘하고 계신지 걱정이 되고 이게 다 분리불안이거든요. 그리고 또 정말 만에 하나 혹여나 무슨 일이 있어서 아버지 건강이 나빠지셔서 혹시 떠나시면 어떡하나 그거는 영구히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분리불안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접착제처럼 좀 이렇게 접착제 약간 유착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닻이 강바닥 꽉 찍어서 잘 안 빠지고 있는 상태 같은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봐요. 네. 네, 왜냐하면 그럴 지금 거예요. 아, 그렇구나. 수민 씨가 맞아요. 분리불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불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불안을 낮추는 방식들을 사람이 쓰거든요. 불안을 낮추는 방식, 그걸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그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쓰는 수민 씨의 방식이 통제라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딱 통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효녀 내지는 아버지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만 보면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놓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계속 이 방식을 써나가실 것 같단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럼 좀 걱정되죠. 이수민이 없잖아요, 이수민이. 정답입니다. 24시간 붙어서 신경 쓰고 케어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오은영 박사님이 약간 과해요 말하는 그 과한 그 부분은 본인으로부터 생겨난 부분이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으로부터 생겨난 그 불안을 낮추기 위해 수민 씨 스스로가 통제라는 방법으로 마치 부모처럼 아버지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앞으로의 너무나 많은 창창한 인생에서 수민 씨가 많이 빠져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수민 씨가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감정과 이 감정은 조금 별개의 다른 감정이지 이거를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도 여전히 사랑하지만 내가 또 사랑하는 또 결혼을 하고 싶은 대상자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또 다른 충분한 사랑이 생겨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네. 이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성에 대한 사랑이 줄지 않는다고요. 자식들이 느끼는 분리불안은요. 사실 부모가 자식하고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분리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식하고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분리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부모가 약간 그러한 빌미를 좀 주지요. 녹화가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아빠 나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 집에 보니까 약이 없네. 그래서 보니까 두통약이 집에 없는 모양이구나. 그러고선 녹화 끝나고 나서 한 12시면 끝났어. 밤에 여의도에서. 약국을 찾아가는데 밤에 12시에 없잖아. 그래갖고선 막 찾아보고 그러다가 딱 찾아보니까 대학로에 24시간 열은 약국. 아니 일산이라 그랬어 일산. 일산인가? 거기 열렸어. 그래서 거기 가서 약을 사갖고 일산까지 갔다. 들어왔는데 자고 있어. 그 문 앞에다 이렇게 놓고선 나도 이제 들어와서 씻고선 잤어. 이건 큰 오바는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아플 정도가 아닌데 그건 모르겠어요. 멀리 있는 데까지 그 야밤에
간다는 건 조금 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과하죠. 네, 근데 아이가 영유아야. 열이 펄펄 나.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이제 성인이고 그 정도의 어떤 아픔을 본인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지 아닌지 정도 본인이 자각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아침까지 많이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용식 아버님도 따님을 어떨 때는 영유아돼야지 하는 면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